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제6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아마 문제를 먼저 풀이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풀어보셨을 때 좀, 뭐야? 새롭네? 라고 하는 문제가, 왕왕 있었나요? 왕왕은 아니고. 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최근 여러분 기출문제를 파악을 해보니 어때요? 신규 유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합격의 당락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죠. 신규 유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시험 볼 때 그만큼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규 유형을 미리 학습해 봄으로써 다음 시험을 준비해 보자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시간이 준비된 거니까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을 보시면 인터넷 주소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실무도 점수가 넘어가야 하니까 실무 여러분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려놓은 동영상이 존재하고요.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및 그다음 그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한대요. 그런 혁신의 전략 기법들이다. 자, 이 중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의 경영의 핵심과 그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이런 말표현이죠. 그죠?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경영 기법이다. 그죠? 시키려는 그 기법이다.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1번 문제 같은 문제, 1번 앞에 있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학습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꼭 점수를 얻어가야 되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꿀팁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들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일주일 전에 사실은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우리 강의 영상 3강짜리 있잖아요. 그 영상 봐주시고요. 교재에 있는 앞에 있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우리 교재 뒤편에 있는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 앞에 항상 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거 도움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문제를 익혀야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에 중점적으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 방법을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그 도입의 목적으로 여러분 ERP 풀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을 찾아야 돼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 BPR과 ERP 시스템을 구축을 병행한다. 그 또한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BPR을 실시하고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이렇게 BPR과 ERP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걸 골라야 하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느냐? 읽어봤을 때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가 없어요. 뭔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ERP 패키지를 여러분 더 구축을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업무 처리 고수하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는.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3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중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번에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는 거죠. 자,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중복 업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훌륭합니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옳지 않죠. 가공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옳지 않아요. 원장형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공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형의 그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오답 중에 많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문제를 몇 번 풀어보셨다라고 하면 이거 저번에도 봤는데요. 답만 보고 체크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죠?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정보의 공유에 용이하다. 자, 다양한 운영체제 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여러분 확장하거나 다른 시스템 연계도 가능하죠. ERP.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 어때요? 매번 출제가 되고 자주 출제, 너무 빈도수가 높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 강조하는 거 보니 선생님 진짜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됐나 봐요. 맞아요. 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구축 절차 중에 다음 단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어떤 거? TFT라고 하는 거. 그것을 결성한대요. 그쵸?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 파악할 거고요. 경영 전략 및 비전을 도출하는 등의 그런 단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석이었죠. 그쵸? 그래서 분석 단계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설 구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to be process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핵심적으로 하나 키워드로 매칭을 시켜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구축하면요. 모듈의 조합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아주 좋은 얘기죠. 뭐 데이터를 전환한다, 추후 일정을 수립한다 이런 건 뭐 했다? 구현이다. 구현 단계에서 많이 표현되는 그런 키워드적인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친구들은 좀 자주 봐주고 기억해주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쉽게 점수를 얻어올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ERP가 구축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당연히 관심, 그렇죠. 필요해요. 기업 구성원 전원의 참여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ERP는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이 되며 실시간으로 경영 현황이 처리되는 경영정보 제공, 조기 경비 체계를 뭐합니까? 구축합니다. 자, ERP는 기업 내에 분산된 모든 자원을 부서 단위가 아니라 기업 전체 흐름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기업은 ERP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내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관리 등등의 활동에 각 시스템별로 여러분 이렇게 각 시스템별로 개별 운영해서 의사결정할 때 활용하고 그래요? 안 돼요.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 뒷부분이 옳지 아니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여러분 문서 처리하더라도 결국은 동시에 여러분 어떨까요? 이 통합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각각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 표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다음 중 진짜 인사 쪽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를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로 구분한다. 인사관리에 가장 적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자, 고용이 보장이 된다. 고용보장에 대한 내용, 노사관계의 개선, 그리고 노동조건의 적정화, 그죠? 또 이렇게 노동의 안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나누자면 이 친구들이 바로 노무관리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의 능력개발관리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4번이다. 인사관리에 적합한 거 4번. 1번부터 2번, 3번은 노무관리에 속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적자원의 개발 기능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개발 기능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개발하면요. 인사평가, 교육훈련, 경력개발 이런 것들이 개발 기능에 속하죠. 직무관리는 그렇죠. 그냥 기본 기능에 속해요. 그렇죠? 네. 인적자원의 기본 기능에는 이렇게 직무관리라든지 인적자원 계획 같은 것들이 그죠?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정답은 따라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사실 이렇게 기본 기능,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보상 기능 해서 유지 기능 이런 카테고리로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들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나와야 되겠죠. 뒤에 가서 신규 유형 때문에 그쵸, 머리가 아팠을 거기 때문에. 자, 8번. 다음 중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재편하는 혁신 기법이라고 들어가 있죠. 우리 벤치매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리스트럭처링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요때 우리가 핵심을 좀 밑줄을 쳐보면 기업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똑같죠. 조직의 구조를 보다 경쟁력 있게 재편한다. 리스트럭처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러면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편한다. 다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보겠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DBS 티처 전략 같은 경우는 어땠죠? 아무래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부실한 부분들을 잘라서 매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DBS 티처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쵸?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다운사이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뭔지 딱 느낌이 오지만 얘네 둘을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을 헷갈려 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좋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9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과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 내에서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 개인적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 직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죠? 어디에다 몇 줄 쳐놨을까요? 우리가 이 친구 봤을 때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 직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합니다. 라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계획도 있었고, 활용도 있었고, 노무 관리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킹해 주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직무 분석 기법 중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의 모든 과업을 열거하고 이를 상대적 소요 시간 및 빈도, 그 다음 중요성, 난이도, 학습의 속성 등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신규 유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자꾸 늘어나서 여러분 다음 교재를 쓸 때도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 뭐다? 여기 한번 살펴보면 설문지 이용해서 분석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과업을 열거하겠습니다. 이 열거해요. 이 과업들을 다 열거하고 그 과업에 얼만큼 소요 시간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답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문제 읽고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직위분석법이라든지 직위분석, 뭐 질문지법이라든지 기능적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능적 직무분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능을 먼저 분류하겠죠. 그렇죠? 네, 분류해서 정리하고 그런 분석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뭐 이런 내용들,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 강좌 시간에 기초 이론 시간에 언급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만약에 나온다라면 여기에서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 번쯤은 더 언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중 인적 자원 확보 관리의 직접적인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인적 자원 확보 관리의 직접적인 내용에 여러분 해당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어때요? 확보 관리예요. 그럼 모집, 선발, 배치 들어가죠. 그렇죠? 이직 관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 밀당하는 것처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10번에서 약간 힘을 줬으니까 11번은 문제에 힘이 없죠. 그죠? 네,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 12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반적인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역시나 신규 문제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 12번 문제를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게 되는. 그죠? 네,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그 자료엔 출신지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 등의 이 불합리한 그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이런 요구하지 않고 이런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으로만 평가하겠다. 그쵸. 그런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채용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뭐라고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객관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그래, 맞아. 이렇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쵸. 않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느낌은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다음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 중 형평성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아마 형평성이니까요. 그쵸? 누구나 여러분 어때야 되겠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겠다. 형평성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골라주실 거고요. 여러분 제공할 비용보다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을 아무래도 기업이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효용성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선발 도구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신뢰성.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선발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성.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 기억이 나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르게 잘 갈 것 같고 형평성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기회를 동등하게 이런 말 표현들이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또 정답이 해결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또 말을 많이 써놨어요. 이런 거 다 설명해주는 말이잖아요. 꾸며주는 말. 1970년대 직무 설계 이론으로 핵심 직무는 중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 심리 상태는 개인의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종업원의 성장 요구 강도, 지식과 기능, 그 다음에 상향 요인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띵띵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매번 잘 나왔던 뭐 직무순환이라든지, 그죠? 직무 확대라든지 충실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우리 직무 특성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직무 특성,
이론,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왜냐면 별표 사이 중에 이 문제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세요. 눈에 익혀두는 정도만 공부해주세요. 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게 언급이 되어 있죠. 보면.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중요한 내용들 사이에 이제 껴서 빛을 못 봤던 친구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더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다? 이렇게 심리 상태를 유발시켜서 개인 및 그 작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종합원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말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다음 중 피고가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가자의 특성을 고가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대요. 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오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비 오류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대비 오류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제일 많이 출제가 된 것은 현혹 효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혹 효과 같은 말 후광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평가에서 뭔가 호의적이거나, 그쵸, 평가 요소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도 호의적으로, 비호의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 이런 효과를 현혹 효과, 후광 효과라고 하죠. 자, 그래요. 시간적 오류, 최근에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되짚어 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위주로 언급을 한 거고요. 대비 오류도 요즘에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대비 오류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눈여겨봐 주셔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하고 묻습니다. 새로 추임해. 이거 어때요? 매번 언급되는 문제죠. 사실 이 문제 정말 자주 출제가 되죠. 주관식으로도 출제된 적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기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보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 취임한 경영자나 하급자를 지도, 교육, 충고, 상담, 지원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경험이 있는 경영자.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영자? 아니죠. 멘토라고 얘기한다는 거.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계속 반복적인 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기 눈에 익혀두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교육훈련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신입훈련과 현직자, 즉 재직자 훈련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중 현직자에 대한 재직자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제훈련, 감독자 훈련, 관리자 훈련 다 어땠어요? 우리 재직자 쪽으로 분류가 된 문제 중에 그런 훈련에 해당했었죠. 그런데 이런 정보훈련 같은 건 없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죠? 자, 17번 다음 교육훈련 평가 방법 4단계가 나왔습니다. 이 4단계 중에 결과 평가에 대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이나 여러분 포인트 여기에다 줄 거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반응평가라고 한다. 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그렇죠. 자, 2번 교육훈련 도중이나 끝난 후에 여러분 피훈련자들이 습득한 기능이나 지식 정도를 시험이나 실습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걸요? 해보셨을 거고요. 학습평가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런 학습평가 요즘엔 그런 말 표현 안 하나요?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직 우리 인사 쪽에서는 남아있어요.
자, 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실시하여, 그죠? 이런 비용과 편익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활용하여 교육 훈련을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그 증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친구가 바로 무엇이어요? 결과 평가에 대한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은 뭡니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훈련 결과가 훈련 참가자들의 직무 행동에 얼마나 어떻게 전가됐는지, 그죠? 전이가 되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행동평가라고 하죠. 그렇죠? 행동평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았던 내용이 뭐였어요? 교육훈련의 전이라는 말표현을 포인트를 잡아서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전이 되었는가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이 친구는 결과평가 아니야 행동평가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를 다 하나씩 사실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 언급된 적 있었죠. 그쵸?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요즘 들어서 언급 빈도수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봐주고 끝 해주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9번 문제예요. 다음 중 일적, 여러분, 근속 연수를 경과한 종업원이 정년 이전의 포인트,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명예퇴직이라고 하죠. 네, 이런 문제, 보너스 문제, 네,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죠? 자, 20번에 여러분 뭐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렇게 신규 문제, 이거는 뭐 맞추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할 정도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하나다. 부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각자 직무에 대한 주인의식, 밑줄, 이렇게 주인의식을 심어가지고, 그쵸? 이런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리더십.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 인파워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언급을 또 드릴 거예요. 이것은 인파워먼트에 대한 연구가 확장이 되면서 만들어진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더 길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인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이 이 말표현 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인의식이라는 말표현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로 매칭을 해드리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격급 임금제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급이에요. 자격급. 첫 번째, 근로자 자기 발전의 욕구를 여러분 함양시키고, 자, 임금액을 예상시킬 수 있어서 여러분 근로 의욕이 향상이 되죠.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4번이요. 인재 확보와 근로자 능력 개발에 유리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자격급이 아니라 직능급의 장점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죠. 직능급에 대한 장점에 대한 내용이다. 그쵸? 이렇게 바꿔놓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자,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여러분 어때요? 직무상의 요거 보세요. 직무상의 여러분 직무 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타 직원보다 크대요.
그쵸? 이럴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수당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직책수당이라고 합니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특수작업수당 하면요. 이렇게 표준 작업과는 다른 이런 말표현이 붙죠. 다른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이런 말표현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하면요. 빠짐없이 시험장에서는 수위, 그 다음에 그 경비원들에게 지급한다라는 키워드적인 이런 말이 붙을 거예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말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기능수당이라고 하면 특정한 그런 특별한 기능 보유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식의 말표현들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직책수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3번 스톡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톡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맞는 이야기. 인재 확보의 수단으로 도입된 그런 제도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맞아요. 자, 직급이나 근속연수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어요. 그쵸? 네. 뭐에 대한 거예요? 능력. 그쵸? 그 능력치를 보고 여러분 스톡 옵션이 근속연수라든지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그 직급이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라는 말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제공이 된다. 이런 말표현.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올바르지 않았다. 여러분 아마 이 문제도 보자마자 2번 하고 처리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4번 가볼까요? 네, 24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 어땠어요? 직관적인 답이 나왔죠. 개인적 욕구를 중시하겠다. 유연한 복지제도를 활용하겠다. 그렇죠. 참여를 이룩할 수 있는 참여복지제도다.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카페테리아 형식의 그 복리후생은 저렴한 건 아니다. 그렇죠.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운용 비용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저비용이라는 말표는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25번 반짝반짝 했었던 문제죠. 자, 여러분 연말정산 시 근로자 제출 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그쵸? 이거 사실은 약간 보너스의 느낌이 나요. 왜요? 라고 하면 누가 봐도 가계부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제출 서류로도 여러분 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을 도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근로자 제출 서류 해서 쭉 열거한 것 중에 리스트에도 없었어요. 이런 건.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2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고 묻습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동일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 어땠어요? 풀이 가능하셨겠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 분명히 어렵지 않게 도달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가끔씩 툭툭 튀어나온 신규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머리가 아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요. 요즘에 1급에서는 더욱더 신규 문제는 꼭 필수적으로 언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고 묻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국민연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챙겨 오셨을 것 같고요. 요 문제까지는 여러분 아까 인파워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문제를 처음 이제 풀으셨을 때 아마 오답으로 갖고 오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꼭 챙겨 오셨을 것 같죠? 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와 이거 어때요? 이 문제도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거듭되지? 라고 지문이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진짜 큰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및 전력 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사에서 행해지는 그런 교섭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통일교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밑에 있는 집단 교섭이라든지 대각선 교섭이 요즘에 좀 뜸하죠? 뜸해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친구들도 꼭 한 번씩 그 개념을 체크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주관식으로도 다시금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좀 그 개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단체 협약 중 여러분 강행적이래요. 강제적 효력을 갖는 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규범적 효력. 딩동댕.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문도 심플하고 답도 심플하게 나오셨어야 되겠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쟁의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준법 투쟁 아주 오랜만에 좀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랜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1, 2회 그 앞전에 있었던 한 2회차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메인으로 나왔으니까 답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거고요. 매번 태업 같은 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뭐예요? 그 작업 속도 늦추고 뭐 그러니까 만드는 둥 마는 둥 막 만들고 이렇게 질적으로 좀 떨어지게끔 하는 것을 태업이라고 하죠. 이 태업이 조금 잘 나왔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죠. 나머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네, 꼭 체크해 주시고. 자, 31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경영 참가 중 자본 참가에는 여러분 스톡옵션 제도랑요 한 가지 또 있었죠. 답이에요. 몇 번? 4번 종업원 지주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자본 참가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셨을 문제이고요. 선생님, 네, 32번 문제가 또 머리가 아팠어요. 그랬어요. 사실 저도 이 문제는 이의신청한 문제라서 아무래도 저는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일반화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보다 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건 제 의견이니까 네. 근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단체 협약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의 내용이 기업 고충 처리 기구에서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노사 일방은 외부의 전문가 중재협회에 의뢰해서 해결하는 그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그 제도를 우리는 약간 제도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고충 중재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답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청했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중재협회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중재제도지 않겠느냐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중재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면 아마 고충처리제도가 더 언급이 되지 않을까. 뒤에서는 이렇게 중재제도보다는 처리제도가 시험에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33번이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었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이 없어서 여러분들 또 당황해 하셨던 우리 친구분들, 우리 학습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니까
걱정 안 해도 좋고요. 그죠? 웬열? 그죠? 여러분 너무 좋은데? 웬걸? 너무 점수 그냥 얻었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그런 일은 거의 또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단에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실무 프로그램 다루는 것까지 그 영상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